지금 제 강의는 CMB를 이용한 우주 거대 구조 자료 처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 우주에 있는 거대 구조 자료 처리가 다른 거랑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우주 안에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주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실습은 내일 할 거예요. 어제 얘기했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요 CMB, 우주 배경 복사죠.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량이 어제 얘기했던 것은 인텐시티랑 스톡스 파라미터, 그중에 선형 평광인 Q랑 U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관측량들의 통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제 본 똑같은 그림이죠. 이게 전천에서 이제 CMB인데 우주 배경 복사인데, 빨간 데는 주위보다 조금 더 뜨거운데, 파란 데는 주위보다 조금 더 차가운 데인데, 얼마나 뜨겁고 차갑냐 하면은 최대가 160 마이크로 켈빈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어제 우리가 CMB 그 파워 스펙트럼을 보고 대강 한 30 마이크로 켈빈의 제곱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10만 분의 1 정도의 요동이에요. 왜냐하면 민 템퍼러처가 2.7 켈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만 분의 1 정도는 아주 작은 요동인데 이걸 우리가 관측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이 언제냐면 적색 이동이 1100일 때예요. 1100일 때. 그때는 언제냐면 우주가 태어난 지 한 30만 년? 맞나? 그쯤. 300,000 years. 30만 년 정도 후고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따지면 137억 년 전이죠, 사실. 그러니까 137억 년 전에 우리 우주에 있던 퍼터베이션들은 다 이렇게 10만 분의 1 정도로 작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현대 우주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렇게 작던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퍼터베이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력에 의해서 응축을 하게 되는 거죠. 주위보다 조금 더 뜨거운 지역, 차가운 지역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건데, 이거 트리비아인데, 주위보다 조금 차가운 지역 있잖아요, 여기. 요 지역이 사실은 포톤이 더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주위보다 조금 더 뜨거운 지역, 이 지역이 사실은 포톤이 더 적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버 덴시티고 여기가 언더 덴시티야. 특히 이렇게 큰 필터로 스무딩한 CMB 맵에선 그렇거든요. 이게 어제 얘기했던 그 샥스 울프 이펙트 때문에 그런데, CMB들이 옛날에 이렇게 뭐 조금 주위보다 조금 많거나 조금 적거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위보다 조금 많은 데는 어떤 데냐면 중력 포텐셜이 더 깊은 데예요. 그렇죠? 중력 포텐셜이 깊으면 포톤들이 거기 있다가 나와야 우리한테 관측이 될 거 아니에요? 중력 포텐셜을 거슬러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슬러 나올 때 그러면 포텐셜이 이렇게 웰이 있으면 거슬러 나오면 에너지를 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통행료를 내고. 그죠? 근데 그 포텐셜 뎁스가 포톤이 많이 있는 그 양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 오버덴시티인데 그 오버덴시티에 해당하는 포텐셜이 더 깊기 때문에 포텐셜을 걸어 나오려면 더 오버덴시티가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사인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 라지 스케일 CMB에서 샥스 울페 이펙트에서 오버 덴시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콜드 스팟이고 언더 덴시티는 우리가 보는 핫 스팟이에요. 재밌죠? 자, 그래서 온도와 평광을 지금 하는 거고. 자, 관측량 3개. 각각의 array 덱 갤럭시 코디네이트의 B랑 L 코디네이트마다 우리가 브라이트니스 템퍼러처랑 스톡스 Q 파라미터랑 스톡스 U 파라미터, 요 3개를 잰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등방한 우주에서는 그 이점 함수. 그러니까 요거를 얘네들을 이제 그 하모닉 스페이스로 간다 그랬잖아요. 어나리시스 하려면 하모닉 스페이스에서 트랜스폼한 코에피션트 ALM,
X나 Y는 뭐 T나 Q나 U나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걔네들을 두 개를 곱한 거. 이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점 함수라 그래요. 이점 함수. 근데 이거를 이제 하모닉 스페이스로 가져가면은 파워 스펙트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이 브라켓을 씌우면 이게 크로니커 델타의 LL 프라임, 크로니커 델타의 MM 프라임일 때만 0이 아니고 그 숫자는 CLXY.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럼이 된다라는 걸 어제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이 브라켓이 무슨 뜻일까요? 이 브라켓은 보통 어떨 때 써요, 우리가? 평균을 낼 때. 근데 어디에 평균일까요, 이게? 전체 스페이스. 어떻게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전체 스페이스가 뭔지? 어떤 스페이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지, 지금? 전체 구 스페이스. 그건 너무 작다. 이왕에 할 거면 좀 큰 스페이스를 얘기해야지. 전 우주, 전 우주. 그쵸. 우리 우주를 포함한 전 우주. 아주 큰 우주. 이거 통계 시간에 여러분 배운 앙상블 레버리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랑 비슷한 놈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카피를. 물론 그렇게 그렇게 관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측은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는데, 지금 이 정의상에서 이 브라켓은 앙상블 에버리지인데, 우리랑 똑같은 무한히 많은 우주를 만들어서 그 우주에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앙상블 에버리지고, 그리고 사실 등방한 우주라고 해서 3점 함수가 0은 아니에요. 3점 함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3점 함수가 있어도 좌표계와 무관한 어떤 모양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등방하기 때문에. 등방하다는 건 뭐냐면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에서 L은 앵귤러 사이즈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M은 Z 방향을 어디로 밟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M 디펜던스가 없어야 돼요. 3점 함수는 ALM이 세개가 곱해진 건데 그래서 3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여기 프라임이 빠졌네. L1, M1, L2, M2, L3, M3 요 세 개를 곱하면 이거를 바이 스펙트럼이라 그러거든요. 바이 스펙트럼 3점 함수를 하모닉 스페이스로 가면 근데 얘는 L1, L2, L3에만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마치 파워 스펙트럼이 L에만 함수듯이 바이 스펙트럼은 L1, M2, L2, L3에만 함수고 그리고 M 디펜던스는 다 요 건트 펑션이라는 그 어떤 다른 특정한 펑션의 꼴로만 나타내져요. 이 건트 펑션은 뭐냐면 어 스피리컬 하모닉스 YLM 세 개를 곱해서 적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모닉 스페이스에서의 디락 델타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포리어 스페이스를 아시면 그러니까 K1 더하기 K2 더하기 K3 그거를 하모닉 스페이스 쓰면 이 건트가 나오고 이 사실 적분한 꼴은 뭐냐면 여러분들 양자극 시간에 배웠던 클랩싱 고든 코에피션트라고 기억나나요? 아니면 위그너 3J 신분 뭐 그런 애들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그게 사실 요거예요, 요거. 음. 지금 우리는 데이터 어널리시스 배우고 있으니까 데이터 어널리시스 입장에서는 다 파이썬이나 포트란에 있어요. 불러다 쓰면 되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숫자를 주면 L1, L2, L3, M1, M2, M3를 주면 하나의 숫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오퍼레이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제 학생이 하나 질문해서 제가 이걸 넣었는데 등방한 우주에서는 2점 함수, 3점 함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우주에서 3점 함수가 있냐 하는 거죠. 그게 질문이에요. 우리 우주가 정규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비정규성이 있었냐? 그걸 영어로 non-Gaussianity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우시아니티가 아닌 거. 어제 제가 non-Allenbert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우시안이 아닌 걸 다 통틀어서 non-Gaussianity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플랑크 맵에서 사람들이 쟀어요. 플랑크 2018년 리절트에 이게 9번이죠. Constraint on Primordial Non-Gaussianity라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이 페이퍼에 사람들 뭘 했냐면 3점 함수, 그러니까 바이 스펙트럼과 4점 함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세기를 3점 함수의 세기를 초기 우주에서 FNL이라고 하거든요.
non-linear 파라미터예요. F는 그냥 심볼이고 NL은 non-linear라고 얘기하거든요. X가 이제 로컬일 수도 있고 이퀴레터럴일 수도 있고 오소고널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non-elephant 모양 세 개예요. 예? 그리고 근데 봐요. 이거 요 칼럼을 봐야 되는데 렌즈 중력 렌즈 효과를 다 빼버리면 FNL 로컬은 센트럴 밸류가 마이너스 0.99 에러바가 원 시그마 에러바가 5래요. FNL 이퀴레터럴은 센트럴 밸류가 마이너스 26이고 언서튼티가 47이래요. 오소고날은 마이너스 38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4래요. 다 0이랑 컨시스턴트 하죠. 그죠? 그러니까 넌 가우시안티를 재봤는데 우리 우주가 초기에 비정규성을 안 가질 이유는 없어요. 근데 우리 관측해 봤더니 결과가 다 0이랑 정합하더라. 원 시그마에서 이 두 개는 얘는 투 시그마 안에서 그죠? 그리고 GNL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도 재봤더니 마이너스 5.8 플러스 마이너스 6.5 곱하기 14승이다. 역시 이것도 0이랑 컨시스턴트 하죠. 그죠? 그래서 비정규성은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없다 한 게 아니라 재봤더니 없더라. 라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잘 모르겠죠. 그죠? 0이랑 컨시스턴트는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작다는 거야? 그게 요 이퀘이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세 가지 중에서 로컬 넌가우시아니티는 이렇게 아주 이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파이는 우주 초기의 중력 포텐셜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를 우리가 어떤 가우시안 베리어블 파이 g의 함수로 쓴 거예요. 그래서 파이 g 리니어 항이 있고 그다음에 쿼드라틱 항의 코에피션트가 바로 FNL 로컬이에요. 큐빅 항의 코에피션트가 바로 GNL 로컬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파이가 사실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CMB 템퍼러처 플럭츄에이션이랑 비슷해요. 아까 얘기했던 10만 분의 1. 이 파이가 10만 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파이 제곱은 100억 분의 1이겠죠. 세 번째 파이 세제곱은 천조분의 1이에요. 거기에 곱해진 코에피션트가 바로 이 FNL이랑 GNL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정규 분포를 따르냐 하면 비정규성은 2차항에서 생기는 비정규성은 1차항에 비해서 이게 10에 마이너스 5승이니까 0.01%. 3차항은 10에 마이너스 10. 엄청 작은 거죠. 얼마나 가우시안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한 건데 이 0.01%나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작은 차이를 우리가 잰 거예요, 지금. 맵에서. 플랑크 맵에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정규성 없다. 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어요. 플랑크에서 뭔가 이제 언서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왜 정규 분포를 따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대 우주론의 설명이에요. 현대 우주론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CMB에 우리가 관측한 온도 비등방성이랑 편광이 어디서 생겼냐 하면 우주 초기에 인플레이션 중에서 양자요동, 퀀텀 플럭처에이션이 있다가 걔네들이 인플레이션 되면은 이제 가도 팽창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서서히 호라이즌 밖으로 나가거든요. 호라이즌 밖으로 나가면서 커절 커넥션이 없어져요. 지평선 밖으로 나가면서 그 얘네들이 처음에는 퀀텀 플럭처에이션이었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 스트레치 돼가지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앰플리튜드가 그냥 플로전 된 거죠. 그래서 클래시컬 퍼터베이션을 바꿔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 퍼터베이션이 되는 건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하나에 잘 맞춰진 시계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기술돼 있고, 그러니까 우주의 가속 팽창이 뭐전 우리가 관측하는 최소한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에서 똑같이 하나의 시계에서 관측되고, 그 양자요동이 하는 일이 이 시계의 미세한 차이만을 준 역할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싱글 클락 인플레이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싱글 클락. 그리고 그 양자 요동이 진공 상태에서 생겨났다면 이 초기 섭동은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게
mathematical theorem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정규성을 관측했다면 뭐냐면 이 싱글 클락 인플레이션 모형이 틀렸다는 관측적 증거가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인플라톤이 어떻게 기술되는지 보통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안을 쓸 때 키네틱 텀이랑 포텐셜 같은 걸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디테일과 상관없이 싱글 클락 인플레이션 모델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큰 함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초기 우주의 비정규성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CMB에서는 아까도 보다시피 관측된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다른 미션들이 있어요. 어디서 측정하냐면 그 갤럭시를 통해 측정을 하는데 제가 기회가 있으면 뭐 여름학교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근데 갤럭시 바이아스라는 게 이제 은하들이 얼마나 다크매터랑 다르게 분포하고 있느냐 하는 척도거든요. 근데 그 갤럭시 바이아스가 보통 굉장히 라지 스케일에서는 일정해요. 그걸 리니어 바이아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주가 넌가우시아니티가 있으면 비정규 분포로 시작했다면 굉장히 라지 스케일, 그러니까 한번 기가파섹이나 10기가파섹이나 100메가파섹 그 큰 스케일에서 이 갤럭시 바이아스가 어떤 스케일 디펜던스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스케일 디펜던스가 굉장히 센시티브하대요. 초기의 국소 비정규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컬 넌가우시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천문연구원이랑 나사 JPL에서 하고 있는 스피어 X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내년인가 후년에 아마 그 발사하는 우주 새틀라이트예요. 정웅섭 박사님이 여기 PI 중 한 명이시고 정웅섭 박사님이 개발하신 그 디텍터를 가지고 이제 디텍터를 하는 거거든요. 얘의 목표 정확도가 0.5예요. 언서튼티가. 지금 플랑크가 얼마였냐면 5였죠. 플랑크보다 10배로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다른 효과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 효과나 아니면은 뭐 은하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볼브 하는 거나 그런 것들 다 잘 알아줘야 돼요. 하지만 뭐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비정규 분포를 측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좀 다이그레스였고 근데 CMB에서는 비정규 분포가 작았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것은 통계적으로 등방하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봐도 같고 그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런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 분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건트 인테그럴도 아예 안 썼어요. 그래서 이때는 통계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점 함수 파워 스펙트럼은 대각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디락 델타가 있고 크로니커 델타가 있고 프라임이 계속 없네. n점 함수는 0. 그런 아주 통계적으로 다루기 쉬운 좋은 대상이죠. 자, 그럼 CMB의 데이터 벡터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데이터 벡터를 우리가 다뤄야 하나. 전천은 4파이 레디안이잖아요. 그죠? 다들 아시죠? 그러면 4파이 곱하기 180 나누기 파이는 레디안을 각으로 바꿨으니까 곱해주면 41,253 각제곱이에요. 제곱각, 제곱도. 그죠? 우주 배경 복사를 할 때는 항상 해상도라는 걸 얘기하는데 아니면 빔 사이즈라고 얘기해요. 빔 크기. 델타 세타라고 하면 전천에 있는 픽셀 개수는 요 각제곱 나누기 델타 세타 제곱이겠죠. 그 중에서 플랑크가 관측한 217GHz 요 채널의 해상도가 대충 한 6각분 정도 돼요. 6각분이면 10분의 1도 곱하면 픽셀이 400만 개가 있습니다. 400만 개의 인텐시 넘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템퍼러처 인텐시티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톡스 Q랑 스톡스 U도 있잖아요. 이걸 다 합하면 1200만 차원의 벡터예요. 그러니까 CMB 어널리시스를 한다는 건 이 1237만 차원의 벡터를 그 데이터 벡터를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자, 여기 그러니까 I라는 거는 여기 위치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근데 정규 분포라고 했으니까 정규 분포고 개수가 있잖아요. 1237만 개. 그럼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이거를 확률 분포 함수를 바로 쓸 수 있어요. 가우시안, 멀티베리엇 가우시안 다들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1237만 차원. 그렇죠? 그래서 가우시안은 이 2점 함수로 모든 게 결정되죠. 이 x는 아까 이 데이터 벡터를 우리가 데이터 벡터를 x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위에 원 하프의 요 xi, xj에다가 인버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1 나누기 여기 차원 2파의 차원 3 차원승 3 곱하기 n 픽셀. 그 다음에 이 xij는 우리가 코베런스 매트릭스라고 하거나 아니면 2점 상관함수라고 하는데 뭐냐면 1200만 바이 1200만짜리 행렬이에요. 괴롭겠죠? 자,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요거 두 개를 크로스 코릴레이트 한 거잖아요. 그래서 temperature Q, temperature U에서 이렇게 9개의 세그먼트가 있는데 each 세그먼트가 400만 바이 400만인 이런 행렬이에요. 이걸 하실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괴롭겠죠. 그죠? 그래서 어, 많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 그래서 근데 또 기왕에 2점 상관함수를 보여드렸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점 상관함수는 요 i 픽셀이랑 j 픽셀 두 개를 코릴레이트 한 거잖아요. 근데 우주가 등방하기 때문에 어떤 i, 어떤 j를 잡든지 상관없고 그 i, j 사이의 거리에만 함수예요. 그래서 x축은 거리예요. 각거리. 그리고 y축은 이제 그 거리에서 코릴레이션 펑션의 색이죠. 그러니까 코스믹 민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파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C of 세타는 델타 T of NI랑 델타 T of NJ인데 요걸 아까와 똑같이 앙상블 에버리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어떤 I, 어떤 J를 잡는지랑 상관없이 거리에만 상관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리를 가진 다른 픽셀들을 잡는 거예요. 그럼 걔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취해 주는 거죠. 그 에버리지가 앙상블 에버리지랑 같다는 거를 유식한 말로 에르고딕 프로퍼티라 그래요. 그 통계 시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우리 우주가 호모지니어스가 아이소트로픽하다면 어디에서 잡든지 얘네가 아이덴티컬하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컬한 샘플들을 가지고 우리 우주의 앙상블 민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MB를 통해서 잴 수 있는 거죠. 앙상블 민을. 여기 세타는 각거리라고 했죠. 원이랑 i랑 j 사이에 다 프로덕트가 코사인 세타가 되게. 요건 플랑크에서 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솔리드 라인은 뭐냐면 플랑크의 베스트 핏 밸류인데 람다 CDM 모델이고 그리고 이 회색 이 68%, 95% 확실한 영역이에요. 컨피던스 레벨이고 그다음에 이 색깔은 플랑크가 이제 네 가지 다른 분석 툴들이 있거든요. 그 네 가지 다른 분석 툴들이 거의 동일한 결과를 주는데 이거 보면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어제 보여줬던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검은 게 theory 커브예요. 색깔이 데이터 커브예요. 어제 보여줬던 CL은 어땠어요? 딱 theory가 데이터를 다 잘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그렇게 달라. 잘 맞는 거 맞아? 그죠? 이게 프리시즌 코스몰로지라고?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이 각을 보여준 게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잖아요.
어제 보여준 CL들은 다 1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굉장히 라지 앵귤러 스케일을 그린 거거든요. 이거 그린 사람이 이제 플랑크 팀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CMB에서 어, 특이 현상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라지 앵글 어노멀리라고 해서 뭐가 어노멀리냐면 한 60, 70도 이상에서 이 투 포인트 펑션이 0이라는 거죠. 0. 이걸 누가 하냐면 그 케이스 웨스턴 대학에 있는 글렌 스타크만이랑 크랙 코피 같은 사람들 이걸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 그냥 플럭추에이션 위글이나 그런 거면 상관 안 하는데 0이잖아. 이상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아노말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뭐 이걸 어떻게 컨펌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 우주는 딱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의 전체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에러바 안에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호응은 못 얻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코릴레이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러바가 어제 본 CL에서는 각 L 하나마다 하나씩 에러바를 그렸잖아요. 근데 여기 에러바가 지금 밴드로 되어 있죠. 왜냐면은 이 점 하나를 바꾸면 얘도 다 바뀌고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그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세타 스페이스에서 이 점 함수를 그리면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타 스페이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준 이 확률 분포 함수 있잖아요. 이걸 계산하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인버스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1200만 바이 1200만 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행렬 혹시 뉴메리컬하게 구해보신 분 있나요? 굉장히 오퍼레이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QU 같은 것도 해로 음, 힘듭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잘.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조화 공간을 쓰는 거예요. 하모닉 스페이스를. 하모닉 스페이스로 가면 우리가 ALM이라는 독소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아주 좋은 프로퍼티가 있단 말이죠. 아까 그 투 포인트 펑션이 다 크로니커 델타에 비례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다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조화 변화는 어떤 그 뭐 템퍼러처나 Q 더하기 빼기 IU를 YLM 특히 스핀 웨이트된 YLM으로 익스펜드를 하는 거였죠. 그렇죠? 요 S는 T일 경우엔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스피리컬 하모닉스고 Q 더하기 빼기 IU 경우에는 2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스핀 2 스피리컬 하모닉스라고 저번에 엊그제 얘기했죠. 그래서 근데 이 조화함수는 직교성이 있어요. 얘가 스페셜 펑션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수리물리상에 배우는 베셀 펑션, 노이만 펑션 뭐 그런 각종 잡다구리한 펑션처럼 얘도 똑같이 이 크로니크 델타를 만족시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양쪽에 얘를 컴플렉스 컨죽에서 곱해주면 요거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공간 벡터 ALM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카운팅을 또 하려고. 근데 이 스프레클 하모닉스는 어떤 시메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컴플렉스 켤레 변환에 대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원래 스페클 하모닉스랑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ALM이랑 AL-M이 항상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CL이니까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CL에서는 항상 이 M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가지만 반만 진짜예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제곱하면은.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는 AL-M이 ALM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여기 그 놈을 취하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제곱을 취하면. 그래서 모든 조화 공간 벡터가 독립적이진 않습니다. 반만 쓰면 돼요. 반만. 자, 그래서 또 이제 더 해볼까요? 더하면 우리가 각각의 L이 0부터 맥시멈 L까지 있다고 치고
그럼 각각의 L에 대해서 M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있는데 마이너스인 놈들은 다 위에 플러스인 놈들은 관계가 있으니까 안 더할 거예요. 리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아닌 거예요. 이게 더해주면 얘는 0부터 L까지니까 L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L 더하기 1을 더하는데 그건 뭐 그냥 L 1을 더해가지고 L이 1부터 Lmax 더하기 1까지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가우스가 했던 거 이렇게 거꾸로 더하는 거 하면 이렇게. 근데 L이 크니까 어프록시메이션을 Lmax 제곱 나누기 2로.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얘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맵에서 갖고 있는 real degree of freedom이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전천 4만 천을 델타 세타 제곱으로 나눈 거랑 같아야 돼요. 요거 이퀘이트 하면은 대강 그 아까 얘기했던 플랑크 217GHz 그 맵에서 내가 그 회전 해상도가 6각분이었잖아요. 그때 Lmax가 한 2800, 3000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수신기의 감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신기가 그냥 굉장히 센시티브해서 내가 그 빔 크기에만 관련이 된다, 레졸루션이. 그러면은 배경 복사 실험이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조화수는 해상도가 좋아지면 점점점 큰 L 값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보여준 그림을 다시 돌아오면 지금 플랑크잖아요. 이 플랑크 데이터가 파란색인데 대충 한 2000에서 3000 정도까지 가죠.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요 밑에는 액트는 아타카마 코스모로기 텔레스코프라고 칠레 아타카마 그 사막에 LSST랑 같이 그 옆에 있어요. 알마나 LSST 있는 데인데 거기에 있는 망원경이고 그거는 프린스턴 사람들이 주로 한 망원경이에요. SPT는 남극에 김준환 교수님 가셨나? 김준환 교수님이 가서 관측도 하신 이 SPT나 액트인데 요거는 그라운드 베이스 텔레스코프라서 분해 능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크게 만들면 디플렉션 리밋이 더 좋잖아요. 그에 반해서 플랑크는 새들라이트라서 우리가 무거운 거 잘 못 실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JWS는 크게 만들었지만 플랑크는 그렇게까지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플랑크는 여기서 스탑. 그리고 더 하이 레졸루션으로 가려면 그라운드 베이스 텔레스코프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됐고. 네. 여기 또 보여준 거 어때? 그 리마인드인데 여기는 에러바가 다 어때요? 다 버티컬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코릴레이션이 안 돼 있다고요. 각각의 L 모드들이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로 좋은 프로퍼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또 우리가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 보면 똑같이 A에 대해서 그러니까 ALM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인데 얘네가 다 가우시안이니까 똑같은 노멀리제이션 팩터가 붙고 익스포넨셜 안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AL 프라임, M 프라임, ALM이랑 이 C 인버스인데 이 C 인버스는 뭐냐면 temperature 지금 L이니까 하모닉 스페이스니까 E 모드, B 모드 이렇게 있는 거예요. LM이 00부터 Lmax랑 Lmax까지. 근데 요 디락 델타 보여가 있으니까 요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블럭 다이아고널 폼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1200만 바이 1200만인데 반이구나. 그러니까 600만 바이 600만인데 얘네들은 심지어 여기는 0이에요, 0. 여기 무슨 자리냐면 템퍼러처랑 B 모드 크로스 코릴레이션 0이죠. E 모드랑 B 모드 크로스 코릴레이션 0이죠. 그래서 여기 다 0이고 이 각각의 엘레멘트들도 다 다이아고널라이즈 돼 있어요. 그러면 인버스 매트리스 구하는 게 엄청 쉬워졌죠. 그냥 나누면 되잖아. 1 나누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L 스페이스를 쓰는 겁니다. 자, 독립적인 정보의 힘. 얘네들 다 독립적이니까 사실 굳이 이렇게 멋있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각의 애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익스포넨셜은 더하기니까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위에서 더하면 곱하면 되니까 각각의 LM 모드에 대해서 이걸 다 곱한 거예요. 하나하나 L 모드가 다 가우시안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든 ALM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에르고딕 과정으로 볼 수 있어서 아까 이거 그 우주가 균을 등방하기 때문에 그 CL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 ALM을 제곱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거 빼먹었네, 스타를. ALM을 제곱하면 되는데 각각의 L마다 우리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2L 플러스 1의 M 모드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ALM은 센트럴 밸류가 0인 이 가우시안이니까 이 가우시안의 베리언스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게 CL이에요. 그러니까 하모닉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쫙 제곱을 한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위스가 얼마가 되냐 하는 게 CL인데, 근데 양상물 평균을 우리가 우리 우주에서는 딱 이 2L 플러스 1개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추정값이랑 실제값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할까? 보통 베리언스 구하려면은 추정값에서 실제값을 빼고 실제값을 나눠주고 제곱한 요걸 구할 건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에버리지를 하면 얘로 가야 되니까 첫 항들은 요게 남고 마지막 남는 건 여기 제곱이거든요. 이거 제곱은 얘가 요만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왜냐면 CL들이 이 2L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요 제곱이 남고 그다음에 요 제곱 요 제곱은 여기 그냥 있고 요 ALM들을 4개를 곱해야 돼요. 4개. 여러분들 가우시안 인테그럴 많이 해봤나요? 그러니까 PDF가 가우시안일 때 그 개수를 4개를 곱했을 때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얼마냐 하는 계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코스모로지에서. 그 계산을 하려면은 이제 어떤 수학이 필요한데 그 수학을 위기 정리라 그래요. 위기 세어럼이라고. 세어럼 되게 간단해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그러면 x1, x2, x3에서 xn까지 곱한 거에 앙상블 에버리지를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규분포는 이점 함수가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모든 이점 함수들을 가능한 모든 페어들을 이 n개에서 다 끄집어낸 다음에 곱해요. 그다음에 그거를 가능한 모든 페어링에 대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게 윅스 theorem이에요. 예를 들면 x1, x2, x3가 있어요. 셋 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러면 페어링을 하면 x1, x2 곱하면 x3이 남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에요. 페어링을 할 수가 없어서. X1, X2, X3, X4 요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요 비슷한 건데 여기 보면 처음에 X1, X2를 하나를 잡고 그럼 나머지 딱 결정되잖아요. X3, 4 그죠? 1, 2가 묶이면 3, 4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1, 2 했으니까 1, 3을 묶을까? 그러면 1, 3을 묶었더니 2, 4가 결정되고 1, 4를 묶으면 2, 3이 결정되고 이렇게 딱 세 가지 페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1차원 가우시안에서 X 4제곱의 민을 구하면 3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거든요. 얘네가 다 시그마잖아요. 시그마 4제곱이거든.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니까 똑같이 시그마 4제곱, 시그마 4제곱, 시그마 4제곱 해서 3 곱하기 시그마 4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테크닉은 윅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론을 할 때 발견한 테크닉인데 많이들 써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인 필드를 계산할 때. 그럼 만약 6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6개가 있으면 몇 개일 것 같아요? 이렇게 페어링이. 내가 하나를 잡으면 X1이랑 페어가 쓴 게 몇 개 있죠? X1이랑 5개 있죠. 하나를 잡았어. X1이랑 뭐 이 중에 하나 잡았어. 그럼 4개가 남잖아요? 그럼 4개 남으면 3개 있는 거 알잖아요. 5 곱하기 3은 1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럼 이제 15 곱하기 시그마 6승. 그럼 여러분한테 내가 그냥 가우시안 베리어블에 있는데 X의 6승의 기대값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15 곱하기 시그마의 6승.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빼먹었나? 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입은 짝수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홀수에 있으면 항상 0이 되고. 그래서 가우시안의 홀수 파워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는 0, 짝수 파워는 이런 식으로. 내가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나 봐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요 네 개짜리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네 개니까 아까 윅 세어럼을 쓰면 두 개씩 묶는 거예요. 세 가지 피스가 나오죠? 1번이랑 2번, 얘랑 얘랑 묶고 나머지 두 개.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묶고 나머지 두 개. 쟤랑 쟤를 묶고 나머지 두 개. 그죠? 근데 얘는 항상 CL이 나오겠네요. 그죠? ALM이랑 ALM 스타를 곱했으니까. 모든 밸류에 대해 CL이 나오죠. CL에서 CL 제곱이 나와요. 어디냐면 모든 가능한 M과 M 프라임 그 조합에 대해서. 근데 M과 M 프라임이 다 EL 플러스 1만큼 있으니까 EL 플러스 1 제곱에 CL 제곱. 근데 얘랑 얘는 이게 다르잖아요. M이랑 M 프라임이. 얘는 M이랑 M 프라임이 같을 때만 CL이 돼요. 얘는 M이랑 M 프라임이 사인이 반대일 때만 CL이 되거든요. 그런 애들은 EL 플러스 1개, EL 플러스 1개. 그래서 2 곱하기 EL 플러스 1개. 그 다음에 값은 CL의 제곱. 이 계산이 이해가 돼요? 이걸 넣으면 이 계산은 2 나누기 EL 플러스 1.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우리 우주에서 추정한 CL 값이랑 실제 CL 값의 차이가 요만큼 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CL 햇은 뭐냐면 우리가 추정한 값.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한 값도 있지만 뭐 다른 우주에서 CMB를 가지고 추정한 값, 다른 우주에서 CMB가 추정한 값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의 expectation value인데 얘가 제곱인다. 이건 루트민 스퀘어인데 얘가 진짜 값이랑 얼마나 다르냐 하면은 요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CL을 측정하기 위해서 M 모드를 쓰잖아요. M 모드를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근데 그중 반은 진짜가 아니고 반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EL 플러스 1 나누기 두 개의 ALM 제곱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가 그러니까 1 over square root n인 거죠. 그죠? 딱 make sense 하는 리저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여기 이것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우주로 가야 돼요. 웜홀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타고 다른 우주에 가서 우리 CMB랑 인디펜던트 다른 CMB를 관측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지금 현 테크놀로지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제가 네버라는 말 잘 안 써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이건 never 안 돼. 안 될 거야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Are you sure? Never is a long time. 그랬거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osmic variance라고 불러요. 우주가 우리한테 준 베리언스야. 우리가 이 우주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긴 베리언스.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베리언스.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 우주론에서 하는 데이터 분석은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앙상블 에버리지를 구하려고 하지만 다른 우주가 없으니까 그 앙상블 에버리지를 에르고딕 프로퍼티를 써서 우리 우주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 그죠? 그리고 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우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얻을 수는 없고 항상 분산이 있는데 그 분산을 cosmic variance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주론적 데이터 분석의 가장 다른 점이에요. 다른 데이터 분석과 그걸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이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알게 되었잖아요. CMB에 그러니까 이 함수는 CMB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CMB를 관측한 이유는 뭐예요? 우주론의 다른 파라미터들을 재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제 보여준 6개 파라미터 우리 우주의 베리온 밀도, CDM 밀도,
그리고 어쿠스틱 픽이 나타나는 스케일, 그리고 옵티컬 뎁스, 그리고 프라이머리 앰플리튜드랑 틸트 등등등 이런 정보들을 알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A를 관측했을 때, 그죠? 이 관측한 정보, 관측한 것이 이 파라미터들의 값에 대한 어떤 확률적 정보를 주는가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베이지 정리라는 걸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 우주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우주에 대해 실험할 수 있는 럭셔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기본적으로 베이지안이에요. 우리는 프리퀀티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이지 정리라는 건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새 굉장히 많이들 공부하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데, B가 있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 그죠? 이거는 B를 바텀으로 하고 A랑 B랑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위로 해가지고 분자 분모를 해서 이제 이렇게 쓰지잖아요. 근데 요 P, A 캡 B는 이거 B랑 A도 있지만 A랑 B를 바꿔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고 얘를 잘 정리하면 베이지 정리를 얻는 거예요. 정말 함리스 딱 두 라인으로 드라이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정리인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통계학 쪽에서. 특히 고전적인 그 프리퀀티스트랑 요즘 최근에 드러난 베이지안들이랑 이제 철학적인 악유를 많이 하는데 베이지 정리가 굉장히 유용하고 요즘 머신러닝이니 AI니 다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기계 학습한다고 할 때 이 이퀘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어, 어디 갔어? 이게 베이지 정리인데 근데 사실 이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B가 줄었을 때 A일 확률. 근데 확률 다 적분하면 1 되니까 보통 이 PB 얘는 이제 무시하고 요 위에만 써요. 그래서 얘는 A 바 B는 L B 바 A 곱하기 PA다. 그래서 얘를 PA를 사전 확률, prior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이 L을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PA 바 B를 사후 확률, posterior distribu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prior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써 있듯이 그냥 우리가 실험을 하기 전에 CMB 관측을 하기 전에 알았던 그 파라미터에 대한 확률이에요. 예를 들면 뭐 CMB 하기 전에 은하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슈퍼노바를 통해 알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CMB에서 우리가 안 확률을 곱해요. 그걸 likelihood 아니면 우도 함수라고 하는데 곱해서 우리가 그 전에 알았던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테리아는 프라이어보다 다른 정보를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파라미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거를 베이지안 러닝이라 그래요. 그렇죠? 베이지안 러닝은 항상 워킹 하는데 한 경우를 빼고 내가 너무 헤드스트롱해서 사전 확률을 어느 걸 0으로 두면은 그럼 안 되겠죠. 그럼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나오든지 나는 그걸 0으로 줄 테니까 그래서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베이지안을 어플라이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케이스에 적용을 하면 프라이어는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 갖고 있는 사전 정보 곱하기 likelihood 내가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있을 때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CMB 맵을 얻을 확률인 거죠. 근데 우리가 CMB 맵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주어지니까 똑같은 아까 했던 동일한 폼인데 단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파워 스펙트럼을 파라미터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뭐가 해주는 거냐면 캔브가 해주는 거예요. 캔브는 코스모스가 파라미터를 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시스 오브 세타를 줍니다.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럼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잘 반영해서 랜덤 맵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다른 우주로 갈 수는 없지만 다른 우주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주는 게 힐픽스예요. 그러니까
캔브로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고 그 파워 스펙트럼 힐픽스 되면 다른 우주,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우주에서의 CMB 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힐픽스를 왜 얻냐면 사실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CMB 맵을 아주 이쁜 그 천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다 관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스트도 있고 싱크로트론도 있고 포인트 소스도 있고 다 빼내야 되는데 그럼 그 빼내는 걸 매스킹 한다고 하거든요. 매스킹을 넣는 순간 요 이쁜 라이클리후드가 망가져요. 가우시안이긴 한데 얘네들끼리 막 서로 크로스 콜라이전스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블럭 다이아고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나리시스를 하려면 많은 랜덤 맵을 제너레이트 해서 그 랜덤 맵을 가지고 코베리언스도 유추하고 그리고 그 라이클리후드를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힐픽스를 많이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종합을 해서 이 라이클리후드를 구해주는 거. 그게 바로 코스모 MC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얘인데 어제 보여준 그림 중에 하나인데 요 초록색 컨투어는 뭐냐면 플랑크, 템퍼러처, E 폴라리제이션, EE 요 세 가지랑 그 라지 앵귤러 스케일 E 모드랑 그다음에 렌징을 넣은 요것만 넣었을 때는 얘가 이제 이런 초록색 컨투어였어요. 1 시그마, 2 시그마가 이게 이걸 프라이어로 갖고 그다음에 바이셉 캣 18이랑 BAO를 넣었을 때 요 초록색 컨투어가 파란색 컨투어로 업데이트 되었죠. 이게 이제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의 이에요. 오케이? 근데 아까 우리가 세타가 되게 많았잖아요. 여기 어디 갔어? 6개에다가 여러 개 더 있잖아요. 근데 그림 그린 건 딱 이 2D죠.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마지널라이즈 한다고 하는데 다 재는 거예요. 원래 캔브를 그러니까 코스모 앰플 돌리면 이 모든 다른 파라미터에 대한 확률도 다 주어지거든요. 근데 다른 파라미터는 다 적분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아주 나이스한 가우시안 함수가 있는데 다 적분을 한다고 해봐요. 6차원 적분을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이 확률 함수를 딱 반영할 수 있도록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면은 그 샘플링 안에서 마지널라이즈 한다는 거는 다른 컬럼들 다 무시하고 첫 두 컬, 이요 NS와 R에 해당하는 두 컬럼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적분함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 MC는 그 마크업 체인 몬테칼로라는 기법을 쓰는데 마크업 체인은 제너릭 텀이에요. 어떤 확률 프로세스가 있을 때 내가 이번 스텝이 이 전 스텝이랑 전혀 상관이 없게 인디펜던트한 스텝을 이치 스텝에서 다 밟는 거. 그게 바로 마크업 체인이고 몬테칼로는 다이스를 돌린다는 거죠. 랜덤 넘버를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 MC가 쓰는 거는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요게 코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스모 MC 써보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저는 그 상용 패키지 잘 안 쓰거든요. 남을 잘 못 믿어가지고. 근데 되게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코스모 MC는 실습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엔 내가 아는 것만 하고. 어쨌든 근데 메서드는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요 빨간 PDF를 정확히 반영하는 랜덤 샘플을 뽑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 시작을 해요.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움직여서 여기 딱 왔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옛날 거랑 지금 거랑 그 비율을 구해요. 비율.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는 꼭대기로 많이 가고 싶잖아요. 꼭대기로. 그지? 꼭대기로 갔으면 좋으니까 꼭대기로 항상 가고 싶은 텐덴스를 늘리는 건데 항상 꼭대기로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꼭대기 하다가 여기서 멈춰버리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올라가지만은 않고. 그래서 이 여기랑 이 올라가면 accept. 근데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음 스텝을 내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프로포즈 스텝이 위다. 그럼 accept하고
떨어졌다 하는 걸 항상 억셉하지는 않고 항상 하진 않고 가끔씩은 아니, 항상 리젝하지는 않고 가끔씩 억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 레이시오를 두고 랜덤 다이스를 돌려서 그죠? 랜덤 다이스가 이번엔 한번 내려가 볼까?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 올라가는 텐덴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하이 프로바빌리티 있는 곳에서 샘플링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로우 프로바빌리티를 무시하진 않는 그런 알고리즘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도 사실 파이썬으로 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코스모 MC가 하는 일이에요. CMB는 굉장히 간단해요. 가우시안이니까. 근데 이런 다른 어나리시스 할 때, 그러니까 우주론적 어나리시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CMB는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아주 이쁘게 나이클로도 쓸 수 있는데 갤럭시다. 갤럭시의 분포나 아니면은 위크 렌징의 분포나 그런 애들은 다 우리가 관측하는 게 적색 이동이 1, 2, 3. 우리 우주 근처잖아요. 근데 관측한 오브젝트 자체도 갤럭시라고요. 갤럭시 클러스터링은 굉장히 non 리니어해서 CMB처럼 가우시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할 때 가우시안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점점 중력 응축은 이 가우시안을 non 가우시안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우시안 라이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이 라이클리후드를 엔바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엔바디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려야 돼요. 그래서 10만 개, 100만 개씩 돌리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각각의 엔바디 시뮬레이션 좀 다른 시드를 줘가지고 그래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에스티메이트하고 거기서 이제 커스모어티컬 인퍼런스를 해보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 CMB 자체는 가우시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 우주는 가우시안이니까 이 라이클리후드를 초기 우주에서 써서 걔네들을 포워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어요. 가우시안에서 넌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넣는 거죠. 계속 하나하나씩.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같아요. 라이클리후드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코스모티컬 파라미터의 펑션으로 이 라이클리후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파라미터들을 다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 베리언스는 코스믹 베리언스가 있잖아요. 이 식은 약간 잘못된 식인데 어쨌든 RMS로 생각해 주세요. 코스믹 베리언스인데 얘가 이제 예를 들면 L이 1이라고 해봐요. 1. 그러면은 2분의 3. 에러바가 이만큼 큰 거죠. 그러니까 모노폴은 다이폴은 잴 수가 없어요. 그 다이폴은 뭐랑도 관계가 되냐면 어 우리가 CMB 레스 프레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태양 태양이 우리 은하를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은하도 그레이트 어트랙터라고 하는 다른 은하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션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이폴에는. 그래서 다이폴은 정보가 없고 쿼드러폴부터 이제 우리가 CMB 모드를 쓰는데 그래서 아, 아, L로 갈수록 작은 L로 갈수록 얘가 베리언스가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보면은 이 뒤에 회색이 이게 L이 2잖아요. 2도 엄청 크죠. 3, 4, 5 갈수록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요 블루 포인트들은 얘네들을 비닝을 한 거예요. 몇 개를 더해서 하나를 잡은 거죠. 그런 식으로 점점 하이 L로 갈수록 작아지고. 하지만 또 여기로 가면 또 커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스트루먼트의 센시티비티가 이제 있고 빔 펑션이 있어가지고 여기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론적 어나리시스를 하려면 라이클리후드를 써야 한다.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를 코스모스가 파라미터의 함수로 쓰고 그 다음에 MCMC 체인을 돌려서 어떤 그 PDF를 그러니까 우도 함수를 샘플링을 잘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캠브랑 힐픽스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볼 거예요.